종부세 고지서가 속속 도착을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쟤네들은 항상 돈을 뿌려왔고 실제로 이재명도 또 돈을 나눠주자고 주장을 하다가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그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놈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라지 스케일로 말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려가 많아요. 막판에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위기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쟤들이 어떤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위기의식을 가지면 항상 들고 나오는 전략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국민을 속이는 것. 경제 잘 되고 있다. 일자리 늘고 있다. 집값 떨어지고 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 위기 때마다 국민들한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4년 반을 글로 또 영상으로 그런 거짓말을 매번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박해 왔는데 정권 말기가 됐는데도 줄지를 않아요. 오히려 절박하니까 에라이 얻어 걸려라 하고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얘기가 더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 제목만 던져 놓으면 대개문, 대개짓들이 앵무새처럼 따라 읊으니까요. 종부세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액이 3배로 증가했고 심한 사람들은 100배로 증가한 사람까지 있는 지경이에요. 이사를 가는데 새 집을 일단 사놓고 원래 집을 팔아서 4개월간, 단 4개월간 2주택자가 됐던 사람이 다주택자라고 1억 6,200만 원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일이 있고 수십만 원 내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400, 500, 1,000만 원씩 뱉어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수십 년 살아온 집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종부세로 연수입의 30에서 40%를 내야 하는 노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쟤네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방어를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는 게 사실상 지들이 세금 낼 대상을 지네 마음대로 확대해온 것이고 지들이 집값을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지들이 정하니까 세액조차 지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고 결국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가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평균 3배가 넘게 세금을 걷어가는 그야말로 가렴주구의 상징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방어 논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쟤들은 이번에도 그냥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이재명 측의 수석 대변인이 어떤 납세자 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단체의 사람이 쓴 글을 직접 공유해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종부세는 자랑스러운 세금이다. 반도체, 조선산업, BTS 등등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K세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공식 입장은 종부세는 자랑스러운 세금,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꽤 멋진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의 결론은 뭐냐? 종부세는 너무 좋은 세금인데 앞으로 지금 합산 배제 감면을 받는 것도 없애고 토지분 종부세 역시 주택 종부세 이상으로 올려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매년 징벌을 받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종부세라는 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는 것도 모자란다. 세금 폭탄을 더 먹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재명 캠프의 수석 대변인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역겹죠. 글은 엄청 장문인데 내용은 토 나오는 억지로 가득합니다. 왜 종부세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K세금이냐? 사악한 다주택자를 징벌하는 세금이니까. 아예 다주택자를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해놨어요. 주거권이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다주택자 때문에 누군가가 주거권을 뺏겼다고 합니다. 글 내내 종부세를 옹호하는데 이 주장은 저쪽에서 종부세를 옹호하는 개소리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종부세 총액이 1년 만에 트리플이 됐는데 괜찮다. 왜냐? 늘어난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이 내기 때문이다. 말이 웃기죠? 절반 가까이는 법인이 낸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개인이 내는데? 그리고 법인은 세금을 한없이 물려도 되는 존재입니까?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그 주택은 전부 뭐가 될까요? 사악한 투기의 재물이 됩니까? 아니죠. 쟤네들은 늘 그렇지만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 자기네들이 가진 망상을 정책이랍시고 만들어서 국민들을 조져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는 대체 누가 합니까? 집이 2채 이상 있어야 그중 적어도 한 채가 임대 매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이 임대 매물로 나와요. 법인이 보유하는 물량은 직원용 숙소 같은 극히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임대 매물로 나옵니다. 시장에 임대 매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임대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해 놓으면 임대 매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니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지 임대는 못 나오게 하지 대체 어디에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집값이 오르면 법인이 시세 차익을 먹어서 안 된다? 그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법인이 손해를 보겠죠. 주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리스크 없이 오른다.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집값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올라가겠죠. 법인은 집을 가지면 안 된다. 왜요? 법인이 차도 갖고 땅도 갖고 건물도 가질 수 있고 증권도 가질 수 있는데 왜 집은 안 됩니까? 집은 어떤 신성한 거라서 더러운 법인이 보유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까? 미국은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식 중 상식이에요. 아파트먼트라고 불리는 주거 형태 자체가 부동산 회사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지어서 직접 임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이 속고 있었던 겁니다. 법인이 주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은 없어요. 법인이 집을 자꾸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집은 어디로 갑니까? 곧장 임대 매물이 돼요. 그러면 시장에 임대 매물이 많아지니까 임대가 싸지겠죠. 임대가 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값이 싸져요.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에요. 주택의 임대와 매매는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는 겁니다. 다주택자도 법인과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저렴한 임대, 그때는 저렴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나 저렴했던 문재인 이전의 임대, 그런 임대가 없어요. 아예 임대 매물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수백 수천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집을 사겠다고 들겠죠.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도 그 믿음으로 인한 겁니다. 계속 오를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오를 것이다. 지금 집을 살 돈이면 내년에는 전세도 못 구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줬습니까?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준 거예요. 그 시스템을 정책을 이념과 망상으로 만드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 놓고는 주택 수요를 비판하고 다주택자를 욕하고 법인 물량을 털어간다. 웃긴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이 아수라 지옥도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로 수십 년째 정상적인 자기 삶을 영위해 오고 있는 국민들을 욕하고 있다는 게, 저들이 종부세를 옹호하는 명분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은 이미 경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고했다. 종부세 올린다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국민 니들이 집을 안 판 거다. 경고를 했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파셔라. 지들은 강남 대형 아파트 하나씩 끼고서는 국민들 보고만 경고하고 호통치고 겁박하고 기회를 준다는 둥, 여기가 북한이냐 소리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을 털어야 된다는 둥. 질문을 해봅시다. 니들이 경고를 하면 개소리라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국민의 사유재산을 두고 팔아라 마라 해놓고 경고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퍼부어도 국민 니들은 할 말이 없다. 정치꾼 나부랭이들 주제에 지가 국민들의 선생이나 양떼를 치는 목자 뭐 이런 건 줄 아나 보죠? 일시 다주택자조차 못 걸러내는 미비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1년 만에 3배 뻥튀기를 하는 가렴주구 정권 주제에 국민 보고 경고를 했으니까 괜찮다. 청와대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며칠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인간이 방송에 나와서는 이렇게 떠들었어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들이 협박할 때 듣지를 않았으니까 세금 폭탄을 맞아도 국민 니들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3,500만 원짜리 그랜저 자동차세와 수십억 아파트 종부세가 비슷한데 뭐가 문제냐? 이딴 소리를 떠들어요. 아니, 그 두 가지를 왜 비교합니까?
대체 아예 다른 세목을 왜 비교하고 앉았나요? 그렇게 치면 소득세는 수천만 원 내고 주민세는 고작 몇만 원 내는데 그러면 주민세도 수천만 원 걷어야 됩니까? 똑같이 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인데 왜 주민세만 적냐고, 왜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해요. 지들이 지네 마음대로 자기들의 그 삐뚤어지고 썩어 빠지고 왜곡된 이념을 바탕으로 집을 두 채 가지면 안 된다고 지들이 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국민들에게 막 경고해요. 경고를 미리 하면 그게 잘한 짓이 됩니까? 너 내가 내일 찾아가서 칼로 어떻게 해버린다. 그리고 내일 찾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미리 경고를 했으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이따위 인간이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랍시고 앉아서 정책을 주무르고 있으니까 정권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이따위 인간이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이 후보가 제대로 된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가장 역겨운 포인트는 이거예요. 종부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작 국민의 2%밖에 내지 않는다. 이따위 말들입니다. 일단 이 주장은 거짓말이에요. 왜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란 원래 가정의 세대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서 국민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월 150만 원을 빼앗아서 4인 가족에게 월 8만 원씩을 나눠주면 그 가족의 75%는 이익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참고로 이게 이재명식 기본소득 계산법입니다. 그저 입만 열면 오로지 국민을 둘로 갈라서 표장사만 하고 앉았어요. 법인이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도 괜찮다. 왜냐?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악한 무리니까. 그래서 종부세는 자랑스러운 K세금이다. 대체 주거권이라는 게 뭐 말라 죽은 건지 모르겠고 그런 게 있다면 니들이 그걸 빼앗은 거죠. 니들이 국민의 일부만 내니까 좋은 세금이다. 이따위 논리라면 세상 그 무슨 명목으로도 국가가 마음대로 돈을 걷어갈 수 있겠죠. 무슨 이런 세금이 다 있습니까? 아, 이거 국민의 5%밖에 안 내는데 왜 그러시냐. 이런 걸로 세금을 걷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 아, 이거 국민의 10%만 내는 세금이다. 괜찮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살기가 힘듭니다. 하면 아, 그거 국민의 49%만 내는 세금이고 국민의 과반 이상의 혜택을 보니까 불평 말고 입 다물고 계셔라.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실제로 이재명은 기업에서 탄소세를 걷어서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이따위 망발을 떠들고 있는데 탄소세 같은 환경세를 거두면 정상 국가는 그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저감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한다든지 환경 인프라를 갖춘다든지 그래야 환경세라는 것을 걷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그냥 현찰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예시죠. 일부 기업에게서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서 돈을 걷어서 다수 국민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표가 온다.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10%의 기업인만 손해를 보고 90%의 국민은 혜택을 보는데 반대하면 바보다. 이딴 소리나 짓거리면서 여러분, 나쁜 세금은 0.1%에게라도 거두면 안 되는 겁니다. 2%냐 10%냐 49%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금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불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재산권의 약탈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걷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지들이 법으로 뚝딱 만들면 국민들이 강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지들 정치꾼들 마음대로 만들고 걷고 벌 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산권은 천부인권의 시작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재산권에서 시작됩니다. 2%만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좋다. 아니에요. 그건 강도질 논리에 불과합니다. 네가 털린 것도 아닌데 왜 화내냐. 쟤가 털린 거잖아. 대신 너도 손에 돈 10만 원 쥐어줄 테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박수나 쳐. 그리고 투표하는 거 잊지 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원칙이 없는 2%는 너무나 쉽게 20%, 30%, 49%로 확대됩니다. 종부세도 아닌 척하지만 지난 4년간 대상이 한없이 확대되어 왔어요. 예전에는 정말 부자나 내는 세금이었다면 이제는 서울 시민 대부분이 걱정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자의 기준선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상 자가발전 연구기관이에요. 자기들이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올리고 자기들이 집값을 더 올리고 세금을 또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경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동산 가지래? 누가 비싼 집 살래? 싫으면 팔고 싼 집, 싼 동네로 이사 가. 네가 이사를 안 가놓고 왜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불평이야, 불평이. 이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다음 이재명 정권에서 우리가 당해왔고 또 당하게 될 참상이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